최근 갤럭시 Z 플립5의 출시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플립5에 많은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외부 디자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Z 플립5는 과연 어떤 디자인과 스펙으로 돌아올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샘 모바일과 로스영 등 여러 매체의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Z 플립 3와 4는 1.9인치의 외부 화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플립 5에선 외부 화면이 3.4인치 이상으로 대폭 커질 예정인데요. 최근 테크니조에서 공개한 플립 5의 렌더링을 보면 전면을 외부 화면으로 가득 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다란 외부 화면은 컨텐츠 소비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번 플립 5는 이렇게 큰 외부 화면이 생기면서 기존에는 폰을 닫으면 할 수 없었던 영상 시청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등 외부 화면의 사용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폴드 시리즈가 접은 상태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플립 시리즈도 플립 5에서 드디어 폴더블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외부 화면 한쪽이 매우 독특하게 약간 튀어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튀어나온 부분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엔 너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을 위한 게 아니라 투박한 사각형 디자인을 조금 벗어나기 위한 심미적인 디자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포인트가 플립 5의 디자인을 잘 살려줄지는 추후에 출시되면 실물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플립 5는 외부 화면은 3.4인치 이상으로 커져 외적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또한 화면이 커진 만큼 컨텐츠 소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방울 힌지입니다. 이전까지의 플립 시리즈는 U자형 힌지였으나 플립 5부터는 물방울 힌지가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물방울 힌지는 힌지와 관련된 축이 이동하면서 제품이 접히는 부위가 동그랗게 말린다고 해서 물방울 힌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물방울 힌지의 장점은 화면에 주는 스트레스와 주름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폴더블 폰을 닫았을 때에도 두 면이 완전히 맞붙어 스마트폰의 두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물방울 힌지에도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플립 3부터 지원되던 방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물방울 힌지를 적용하여 출시한 중국 회사인 오퍼사의 파인드 N2 플립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생활 방수를 지원하고 있다곤 하지만 제품의 공식 스펙상으로는 방수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플립 4가 공식적으로 IPX8의 방수 인증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실 삼성은 2016년도에 이미 물방울 힌지의 특허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플립 시리즈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방수가 안 되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은 물방울 힌지를 개선하여 이번 플립 5에는 방수는 물론 방진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럼 이 방수 방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의 방수 방진입니다. 지난 3월 13일 샘 모바일에 따르면 폴드 5와 플립 5에 폴더블 최초로 IP67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방수는 물론 방진, 즉 기기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기술까지 적용될 거란 뜻인데요. 앞서 언급한 IP67 중 6은 최상위의 먼지 방지 등급으로 먼지가 기기 내부에 전혀 유입되지 않게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는 뜻이며, IP67 중 숫자 7은 최대 1m의 수심에서도 방수가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IP68 등급인 걸 감안하면 그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만으로도 삼성이 폴더블 폰의 방수 방진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칩셋입니다. 플립 5는 얼마 전 출시되었던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gen2에서 공정이 조금 개선된 버전인 8 플러스 gen2가 탑재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는 이전작인 8gen1의 칩셋에 비해 성능과 전력이 각 30%가량 개선되었기 때문에 8 플러스 gen2를 탑재한 플립 5 역시 기존 플립 4보다 성능은 물론 전력 소비량까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플립 시리즈의 성능과 배터리 타임에 실망하셨다면
이번 플립5는 아주 만족할 만한 배터리 타임과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UFS 4.0과 LPDDR5X 램입니다. UFS는 PC로 치면 SSD 같은 저장 장치로 이 성능이 개선되면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전 플립 시리즈까지는 UFS 3.1이 탑재되었으나 이번 플립5는 플립 시리즈 최초로 UFS 4.0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UFS 4.0은 전작에 비해 전력 효율이 최대 46%까지 개선되었으며 전송 속도 역시 2배가량 빨라졌습니다. 또한 전작까지는 LPDDR5의 램이 탑재되었으나 이번 플립5는 플립 시리즈 최초로 LPDDR5X 램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LPDDR5X 램은 이전 시리즈 대비 약 1.3배 빠르고 전력 소모도 약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리하면 플립5는 UFS 4.0과 LPDDR5X 램으로 인해 전작보다 저장 장치와 램의 성능은 더 빨라지고 전력 소모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이번 갤럭시 Z 플립5에는 전작 플립4처럼 1200만 화소의 광각과 초광각의 2개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최근 3월 15일 샘 모바일에 따르면 플립5는 더욱 커진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센서가 탑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플립4의 광각 카메라 센서 크기는 1.76분의 1인치인데요. 만약 이보다 큰 센서가 도입된다면 최근 파인드 N2 플립에 탑재되었던 1.56분의 1인치의 광각 카메라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만약 플립5가 이렇게 더 커진 센서를 탑재하게 된다면 플립4보다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어두운 곳에서 더 밝은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23 시리즈에서 선보였던 주위의 조도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어댑티드 VDIS까지 적용된다면 일반적인 사진 촬영은 물론 동영상 촬영 중에도 흔들림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리하면 플립5는 전작과 카메라의 구성과 화소수는 동일하지만 센서가 더 커지고 어댑티드 VDIS가 적용되어 저조도에서 더 밝고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입니다. 이번 갤럭시 Z 플립5의 전후면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는 콘크리트에선 1m의 높이에서 아스팔트에선 2m의 높이에서 낙하하여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스크래치의 저항성은 전작인 빅터스 플러스와 동일한데요. 그래도 폴더블의 내구성이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소재를 넣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S23의 경우 칩셋 가격과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출고가가 약 15만원가량 인상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갤럭시 Z 플립5 역시 출고가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전 짝인 플립4의 출고가는 135만 3천원으로 만약 플립5도 갤럭시 S23 시리즈와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면 플립5의 출고가는 약 149만원 정도로 예측되는데요. 안 그래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 가격이었는데 이런 높은 가격은 판매량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격 인상은 폴더블 폰을 보급해야 하는 삼성 입장에서나 플립5를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 입장에서나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은 반갑지 않은 이야기지만 확 달라진 디자인의 플립5를 언제 볼 수 있는지 궁금한 건 사실이죠. 갤럭시 Z 플립5는 대략 올해 8월 초에 발표하여 8월 중순에는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8월 20일 이후에 정식 출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시일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플립5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Z 플립5를 알아봤는데요. 삼성은 2025년까지 폴더블 제품이 삼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폴더블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성은 그런 계획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하드웨어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허나 가격은 이와 반대로 플립3부터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고 신기술을 보여줘야 하는 폴더블 폰이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갤럭시 A 시리즈에 도우평 플립을 만들어 편입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삼성이 말한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시기는 가격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달하기 힘든 목표인데요. 단지 호기심 하나 때문에 매년 가격이 높아지는 플립 시리즈를 구매할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삼성이 폴더블 폰의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혁신해 나아간 것처럼 앞으로는 가격에 대한 접근성까지 같이 개선해 나아가 폴더블 폰에서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